자, 봅시다. 네. 그 사망하든 말든 우리는 뭐,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죠? 자.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네, 있으면 미리 좀 뭐 하실 것 같으면은 미리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어떤 거? 토요일 10시. 됩니까? 아, 그날 좀 시간 좀 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파손호도 들고 오셔야 되고, 반드시. 기본서도 있으면 좋은데, 그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오전에 지금 보니까 중개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애들 학교 때문에 한 30 몇 명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환불 때문에 문제야, 환불 때문에. 네, 수업을 못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 애들 계속 봐야 되니까 또 연기됐잖아요. 또 연기되니까, 걱정이에요, 지금 또 이게. 네. 4월 6일에서 또 이제 인터넷 개강만 되고, 계속. 등교는 한참 뒤로 밀었어요. 우리도 뭐 애들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거의 그 게임 중독으로 가고 있어요. 핸드폰. 다 끊어놨었는데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또 게임하고 그러니까. TV 보다가 네. 이렇게 세 개가. 네. 다행인 게 집안에 가둬놔가지고 괜찮은데, 가다 놓으니까 뭡니까? 확진자가 되고 있어요. 확진자가 돼갔어요. 맞죠? 네. 그래서 또 살천지가 되고, 맞죠? 네. 자, 봅시다. 이게 문제예요. 애들 그래서 오늘 며칠 동안 이제 뭡니까? 주말에도 자전거를 돌고 애들 계속 좀 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애들이 계속 찍고 있어요. 저같이. 끝났어요. 자, 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소입니다. 주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빨리 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앞에 쭉 가셔가지고, 상대방 보호까지 다 있죠. 지속권 배제 사기 사설이 있고, 부재 실종 앞에까지 할 건데, 자, 일단은 주소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주소 49페이지인데, 봅시다. 주소의 의. 어디 줄 거냐면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얘기한다. 주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형식주의가 있고 실질주의가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뭡니까?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단일주의와 복수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복수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둘 수 있다. 객관주의가 있고 주관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습니까? 객관주의 취하고 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법조문 18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뭐랍니까? 주소를 하고 두 곳 이상 둘 수 있으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복수주의. 실질주의와 복수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객관주의하고. 자, 밑으로 가서요. 주소의 법률적 효과 보시면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되고 변제 장수가 되고 상수의 게시지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거소와 가주소 갑니다.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서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소를 뭡니까? 가주소입니다. 아시겠죠? 가주소. 거소는 뭡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거소를 뭐라 한다? 주소로 한다. 외국인들 있죠? 이렇게 됩니다. 거소로 본다. 이렇게 되고. 밑에 가주소 보시면 어느 행위에 대해서 가주소 정할 때는 그 행위가 안에서 이를 주소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서 쓸 때 여기서 하자 해가지고 매매계약서 작성했잖아요. 그 주소를 뭐랍니까? 가주소라 합니다. 아시겠죠? 시면 거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부재와 실종. 출제위원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건 주소 안 냅니다. 거의. 옛날에 우리가 민법 총칙만 나왔을 때 그때 지문 한 번씩 나왔는데 이제 민법 총칙만 내고 물권법 채권과 내기 때문에 시간이 내기 이런 거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부재와 실종입니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1시간 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을 위해서라도. 네. 자,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타임이 또 오셨어요. 자, 부재와 실종입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9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부재와 실종 갑니다. 자, 이제 부재와 실종 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재와 실종. 별표 해놓으시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한 능력자. 배웠었죠? 제한 능력 누구 있다 그랬습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취소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더라? 상대방이 피해를 보니까 상대방 보호 제도가 중요한 개념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했었죠? 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인트다. 시험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에서 다시 정리 좀 할게요. 복습 좀 하면서. 상대방 보호 제도는, 자, 일단 상대방이 취소권자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최고할 수 있죠. 15조. 맞죠? 채용권 행사를 할 때 얘가 제한능력자 되면 최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내? 1개월 내에 최고할 수 있다. 맞죠? 근데 1개월 답을 주지 않으면은 추인입니까? 추인거절입니까? 추인한 것으로는 다시 그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는데 얘는 앞에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죠. 철회는 선인 경우에만, 거절은 선악불만 할 수 있죠. 최고도 선악불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선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자, 취소권 배제인데 뭘? 속임수를 썼을 때.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속임수를 썼을 때인데, 자, 능력자를 믿게 했을 때는 제한능력자 3명 다 포함된다 했죠. 근데 법정대 동의 얻는 같이 이제 했을 때는 누구 빠진다고? 피성년 후견인은 빠진다고요. 됐어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부재와 실종. 부재와 실종.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서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 됐어요? 네. 자, 이제 부재와 실종을 합니다. 부재, 실종. 일단 부재자를 아셔야 돼요. 부재자. 부재자는 뭡니까? 당분간 떠나서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랍니다. 아시겠죠? 자, 부재와 실종. 부재부터 배워봅니다. 자, 51페이지 봅니다. 부재자 제도 나와 있습니까? 자, 의 딱 보시면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이 없는 자를 뭐랍니까? 부재자를 한다. 자, 밑에 가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데, 자, 우리 판소부터 보시면,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판소도 9페이지. 또 필기할까 싶어서. 9페이지. 부재자의 재산 관리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 재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담보가 떨어서 돌아올 가망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재산을 방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재산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 우리 판소도 있습니까? 자, 그래서 둔 경우,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 판소도 돼.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불간섭주의입니다. 불간섭주의. 필기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부관 떠나가지고 돌아올 가만히 있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5년 갔다 올 테니까 내 재산 좀 관리 좀 해줘. 10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주예요, 이 사람이. 아시겠죠? 미국에 갔다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관리인은 두죠? 그러면 법원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기간이 종료됐다. 맞죠? 종료됐다. 그리고 뭐 또 뭡니까? 사망했다. 행방불명 상태가 됐다. 갑이. 이랬을 때는 법원이 개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개입해야지. 예외적 개입이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권한이 뭐 했을 때? 소멸했을 때, 기가 만료됐을 때 하고, 두 번째가 부재자가 무슨 불명? 생사불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재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권한이 없어지잖아. 없어지면 그 재산이 방치되게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뭡니까? 간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법원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둘 때 이 사람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따지나 따진다? 따져야 되죠. 따져야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 없다? 있다.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IF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재산 여부에 따라서 선임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자, 두지 않았을 때 한번 봅시다. 재산 관련 두지 않았을 때는, 자, 안동경우에는 첫 번째, 누가 선임한다고요? 법원이 선임을 하죠.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은 뭡니까? 선임을 했을 때 이 재산 관리인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직급입니까? 직급입니까? 직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슨 행위 해야 됩니까? 관리 행위 해야 돼요. 관리 행위. 무슨 행위가 필요하다? 관리 행위. 자, 그래서 이용 무슨 행위입니까? 계량 행위를 해야 돼요. 요거 대리 파트에서 나옵니다. 대리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가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처분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행위 못 한다고요? 처분 행위 못 해요. 처분 행위 시에는 법원에 뭐가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왜 그러냐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갑의 재산을 부재자의 재산 관리 재산을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팔면 누구를 피해를 줍니까? 부재자를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처분 행위는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라.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처분하고 처분 후에 허가 받는 거 된다 안 된다? 사후 된단 말이에요. 사후. 알겠죠? 사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이게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제도, 관리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파소도 다 돼 있고 책에도 정리하면 그리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서 부재자 자신의 관리인을 만 경우입니까? 둔 경우야. 원칙.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인을 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산 관리인은 뭐래요? 이미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리엄번에 가시면은 국가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처분 권한까지 받으면 뭐예요? 처분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이유가 기업번에 소멸했을 때. 이 뭐예요? 임기가 만료됐거나, 자, 그 기간 만료됐을 때, 그랬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리엄번에 부재자가 생사불명일 때, 생사불명할 때, 우리 판소도 다 해놨죠? 자, 넘기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법원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련 판례가 나옵니다. 자, 관련 판례가 아까 뭐예요? 처분까지 허락했을 때는 처분행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됐고. 부재자가, 자, 이제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임한다고요? 법원이 개입하죠? 자, 그럼 22조 갑니다. 1항 보세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자, 죽구시고 형광펜, 누구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형광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자, 우리 아까 청구할 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청구할 때도 누가 들어갔습니까? 본인 들어가는데 검사는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검사는 뭡니까?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자 하면 누가 다 나온다고? 검사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걔들이. 아시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하고 등등등등등등 있고 맨 끝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청구 아까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 누가요? 이재명 적어놨잖아. 그래. 맞죠? 이재명이가 형 뭡니까? 정신병원 넣었을 때 그때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부재자 재산 관리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가 누구의 청구입니까? 검사의 청구. 됐어요?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명해야 됩니다. 본인 부재 중 재산 관리의 권한이 소멸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두 가지라고. 아시죠? 자, 그래서 부재 중에 뭐 됐을 때 권한이 소멸할 때도 법원이 개입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자, 누구의 청구에서 합니까?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그 연합해 놓으셔야 돼요. 자, 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 관리를 정할 때는 법원은 본인, 재산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검사의 청구에서 전항의 명령을 뭐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은 본인이 들어가요. 본인. 왜 그러냐면 지가 돌아왔잖아. 그러면 재산 관리 맡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됐죠? 본인 들어간 거 알겠습니까? 그럼 재산 관리인, 우리 청구권자 누구였습니까? 이해관계인과 검사이잖아. 걔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취소할 때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지가 돌아왔으니까 본인과 누구? 재산 관리인. 그럼 원래 청구권자 이해관계 검사의 청구에서도 취소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재산 관리인. 이해관계가 검사의 청구인데 취소할 때로 됩니까? 이해관계가 검사 들어가고 본인 돌아왔으니까 본인이나 재산 관리인 두 명이 들어간다고. 이랬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조 갑니다. 관리인의 개임입니다.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한 경우에 부재자가 생사 분명히 하지 아니할 때는, 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줄 것이고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재산 관리인,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가 있다. 다시 선임할 수가 있다. 재선임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조 갑니다. 자, 그러면 23조 내용은 뭡니까?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의 직무입니다.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 자, 뭐 작성하고 줄 긋고 재산 목록 작성하고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재산 관리인은 관리 행위와 무슨 행위 해야 됩니까? 보존 행위 해야 됩니다. 보존 행위. 뒤에 가면 배웁니다. 권한을,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나중에 배웁니다. 요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민법의 118조에 보면 나옵니다. 대리파트에서 118조. 자,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24조의 1항 아까 있고 재산목록 작성해야 되고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 2항까지 했습니다. 3항 갑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줄 것이고 또 이해관계는 검사에 청구했을 때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 2항의 처분. 그러면 재산목록 작성하라 하고 보존의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항. 전 3항의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선임을 하려면 재산이 많이 있어야 지급하죠. 없으면 재산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깐 떠났다 해봐도 재산이 없으면은 뭡니까? 방치해도 돼요. 맞죠? 네, 상관이 없어. 재산이 많을 때는 방치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좋아, 안 좋아? 안 좋거든요. 관리를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수는 어디서 간다고요? 재산에서 가져간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갈게요. 25조입니다. 관리인의 권한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가 뭐라고요? 요겁니다.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입니다. 118조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보다 넘는 행위가 뭐예요? 처분행위입니다. 그 위에 대해서 나야 돼. 넘는 행위 줄 거놓고 뭐라고? 처분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법원에 허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법조문 해석됐어요? 부재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다 이 말이에요. 생사불명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반환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줄 것이고 담보 제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에 대해 상당 보수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관리하면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준용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야. 재산 관리를 두지 않았을 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생사 분명됐을 때도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보수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재산으로.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옆에 다 돼 있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자, 넘기세요. 어디로 가냐면은 5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54페이지 됐습니까? 54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판례 있습니까? 첫 번째 판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고압성이 잊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뒤에 뭐 받으면요? 허가 받으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줄 가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 등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종료 권한이 없는 행위 처분 행위는 추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돼 있습니까? 이게 그 약간 유명한 그 판례라. 자, 우리가 허가가 없이 처분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잖아. 근데 사후에도 받을 수가 있다.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중요한 판례예요. 별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두 번째 판례 있죠? 자, 두 번째 판례는요, 법원의 매각 허가 처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을 뭡니까? 건진다고 설정한 행위는 처분에 당연하다고 경험상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자, 세 번째 판례 가면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현관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누가 사망했다고 이제? 부재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인 그 사람이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의 초과 행위를 허가를 받고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기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유효다. 허가 받아서 했어요. 취소하기 전이면 그 한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질문 다 나왔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 첫 번째가 이거죠. 처분한 후에 사후 허가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 두 번째가 허가를 처분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 밑에 하는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사망한 후로 부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 제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초과해서 행위를 했는데 취소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를 해야지 그 사람 권한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실종 선고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어디를 가냐면은 거의 다 부재가 실종이라 가지고 부재가 실종이네. 실종 선고도 봐야 되겠네요. 전부 다 부재 실종이네. 자, 실종 선고 하고 합시다. 금방 하니까. 자, 어디를 가냐면은 실종 선고 54페이지 갑시다. 실종 선고. 자, 이제 부재에 대해서 왔고요. 실종 봅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10페이지. 판소도 10페이지입니다. 이제 부재자 받고, 이제, 무슨 선고 갑니까? 실종 선고. 요 필기 다 돼 있으니까, 판소 때 보시고, 실종 선고입니다. 실종 선고.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뭡니까? 시험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재 실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보시죠. 옳은 것을 부르시죠. 자, 실종 선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갑이. 이겁니다.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다. 자, 우리가 아까 부재자는 뭡니까? 당분간 떠나서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부재자였고. 자, 이거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얘가. 알죠?
낚시하러 갔다가 태풍 치는데 낚시하러 갔어요. 무슨 불명사 됩니까? 생사불명. 아시죠? 근데 낚시하러 갔는데 태풍 안 와도 그냥 수렸다. 그거는 몇 년이에요? 보통 실종 5년. 태풍 왔다? 특별 실종 1년입니다. 비행기 떨어졌다? 1년. 특별 실종. 아시겠죠? 정쟁에 들어갔다. 정쟁 1년. 알겠죠? 선방 뭐라고? 침몰. 뭐요? 특별 실종 1년. 아시겠죠? 보통 실종 5년. 특별 실종은 1년.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입니까? 보험 탄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발각돼가지고 추징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아시죠? 자, 봅시다. 남편 죽이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고 이랬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자, 봅시다. 실종 선고입니다. TV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54페이지, 실종 선고. 원래 이제 뭡니까, 며칠,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안 나와요. 아시죠? 자, 봅시다. 실종 선고. 여기 보세요. 종래의 주소나 곳을 떠나 장기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언제까지 살인 사람으로 다룬다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뭐 못합니까? 이 제일 핵심이죠. 재혼을 못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지길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실종 선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재혼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상속 문제도 심각하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3번에 가니까, 방과를 3번에, 보통 실종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특별 실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가지고, 27조 갑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형합해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 부재와 실종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야. 네? 자, 부재와 실종은 누가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 됐어요? 같이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배우자,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조 등등등등등 하고 검사와 지방단체의 청구. 맞죠? 등등등등 애들 안 된다고 실내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적어도 또 문제는 헷갈리거든. 아시겠죠? 알겠어요? 예, 그래서 됩니다. 자, 그런 애들의 청구에서 하는데 부재와 실종은 누구라고요?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예요. 알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보통 실종은 몇 년이다? 5년. 그다음에 2항 전지에 임한 자, 전쟁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을 원인하여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전쟁 언제? 종지 후. 휴전도 포함입니다.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으로 종료한 후 몇 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전 1항과 같이 무슨 선고해야 한다고요? 실종 선고. 특별 실종은 몇 년이다? 1년이다. 대한항공 옛날에 그 80년대 김연아 떨어졌잖아요. 이때 무슨 실종이다? 특별 실종이에요. 1년입니다. 1년. 아시겠죠? 추락하고 몇 년입니까? 1년. 알겠죠? 추락하고 1년. 자, 세월호 침몰하고 1년. 알겠죠? 무슨 말이죠? 감정상,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추락하고, 침몰하고 1년이야. 추락하고, 비행기는 추락하고 1년.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55페이지 가면은 1년과 5년인데, 여기서 이제 기산점에 대해서 5번만 좀 보세요. 특별 실종은 1년이 기산점에 대해서 전쟁이 종지한 때 돼 있죠. 요거는 정전이나 휴전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 강화조약 체결시 아닙니다. 그거 형과편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는 침몰한 때죠. 한때로부터. 추락한 항공기에서 추락한 때로부터. 자, 그 다음에 위난이 당할 때는 위난 지난 후부터 기산합니다. 자, 넘기시고. 자, 청구는 누가 한다 그래서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입니다.
배우자 됩니까? 안 됩니까? 상속이 되죠? 상속 받아야 된다 했잖아. 배우자 상속인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걔들은 뭡니까? 결혼, 재혼해야 되고 상속 받아야 되니까 걔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 친권자 왜 들어갑니까? 자. 천조에 보면은 상속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 밑으로 뭐야? 비속, 존속이잖아. 맞죠? 천조에 그렇게 돼 있어, 천조에.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관계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밑에 없으면 지가 갔잖아요. 맞죠? 관계 있는 애야. 이해관계인이라고. 친권자 이해됐어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 상속할 때는 밑에 받고 위에 받으니까. 맞죠? 친권자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 하면은 누구 생각해야 돼? 기업번에 배우자, 상속인, 재산관리인, 친권자 등 다 이해됐죠? 재산관리는 당연히 이제 뭡니까? 지 보수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관련 판례가 별표입니다. 관련 판례가 별표인데 위에 2번 내용이에요. 그게 1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 2순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밑으로 가고 위에 간다 했잖아. 그럼 밑에 가면은 밑에는 비속은 된다 그랬죠? 존속은 안 되겠지. 맞죠? 2순위니까. 알겠죠? 자, 그게 됩니다. 근데 없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됐는 거야. 노총각, 노처녀. 옆에 저거 놓을 필요 없고, 노총각, 노처녀는 밑에 없잖아. 그 위로 가야 되잖아. 친권자가 되야지. 이해됐어요? 됐죠.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해관계 될 수 있는 거야. 상속받은 사람. 알겠죠? 근데, 우리 친권자는 애가 어린 애 때 친권자고, 지금 우리가 아까 밑에 없고 위에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옆으로는 밑에 가고 위에 가고 없으면 옆으로 간다 했잖아. 형제 자매 2순위, 3순위 얘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친권자는 부모니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이해 좀 해주시면 돼. 자, 됐어요. 친권자는 누구니까? 애가 돌아가면 안 되고 죽었다 해야 되죠. 애가 죽었다. 좀 말이 좀 이해했지만 애가 죽으면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니까 친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자녀 된다 그랬죠, 상속인?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됐고. 자, 밑으로 가서 공시채고입니다. 공시채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시채고가 뭐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년이나 1년 동안, 5년은 보통 실정이죠. 1년은 특별 실정이죠. 하고 난 다음에, 자, 실효생활을 딱 하면은, 신청하자, 법원에. 그러면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법원에 공시채권, 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붙여놔요. 갑돌이 본 사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붙여놔. 몇 개월 지나야 돼? 6개월 지나야 돼. 아시겠죠? 자, 그게 무슨 채고다? 공시채고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채고한 후에 실종자가 생사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는 그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는 실종 선고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존재 기간 만료한 때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10페이지죠? 자, 10페이지. 자, 이제 10페이지를 갑니다. 10페이지 가니까 갑이 무슨 의미입니까? 생사 불명이죠. 맞나요? 자, 생사 불명 상태입니다. 상태고, 자, 그러면은 보통 실종은 몇 년?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이에요. 특별 실종은? 특별 실종은 1년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채고입니까? 일단은 공시채고 하죠? 몇 월 동안? 6월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실종, 자, 특별 실종이 됐는데, 생사불명 상태 이렇게 돼 있고, 공시채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공시채고 하는데 몇 개월 지나야 됩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없으면은,
갑돌이 본 사람이 없으면은 신고 없잖아요. 그럼 무슨 선고합니까? 실종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림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소고합니까? 자,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나 1년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시점까지 소멸합니까?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나요? 자, 이때부터는 가면 어디입니까? 뭐로 간주합니까?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56페이지 있죠? 있습니까? 자, 전조기간이 만료할 때 뭡니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년과, 다시 보세요. 5년과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소급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사망 간주 시점 볼게요. 1번 볼게요. 실종선고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을 본다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억하고 니은 아까 했어요. 혼인이 종료됨으로써 뭡니까? 배우자는 뭐 할 수 있고, 재혼. 그리고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고, 재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가면요. 모든 산업에 대해서 발생한다. 대세적 효력 돼 있습니까? 됐죠? 그러면 2번에 줄 것이야 돼. 간주 규정입니다. 간주 규정. 줄 것이고. 옆에 페이지 가서 관련 판례가 있습니까?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돼 있잖아요. 생사 불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몇 년? 5년과 1년이 지나, 여기 보세요. 보통 실종은 몇 년? 생사불명되고 몇 년? 5년. 특별실종은 1년.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최고한다고요? 요 기간 만료되고 공시최고하죠? 무슨 최고한다고? 공시최고를 하고 갑돌이 본 사람 신고하는데 없다. 그럼 무슨 신고하면은? 실종 선고를 하면은 요 기간이 만료된 시점까지 소급해서 뭐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본다. 그럼 그림이 됐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5년, 1년 기간이 만료된 시점까지 소급합니다. 무슨 최고 끝나고? 6개월 공시최고 끝나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망으로 보는 시기에 와서 갑니다. 실종 선고에서 실종자가 사망으로 가는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시입니다. 현관편이라고 별표. 뭐라고요? 실종기간 만료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최후 소식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지나야 됩니까? 특별실종은 1년, 보통실종은 5년. 그 5년, 1년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최후 소식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관편. 그래서 시험 어떻게 나옵니까? 최후 시간 소식이 있을 때부터 사망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 그리고 무슨 요가 있다? 실종 선고는 무슨 요가 있다? 소급. 이거 한번 보세요. 실종 선고는 희한하게 뭡니까?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죠. 무슨 요가 있다? 소급. 그래서 실종 선고하면 언제까지? 기간 만료시까지 소급한다고 했죠? 맞나요? 실종 선고는 시잖아. 소급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취소도 소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급 들어봤습니까? 아, 들어봤죠? 네, 취소도 소급표 있고 실종 선고도 소급표가 있다. 쉬워. 오케이? 네. 나중에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 문제 박스형으로 낸다니까요. 취소, 실종 선고 막 낸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것도 문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소급표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사망의 효과로 생기는 범위인데 첫 번째 줄 주소 거소 중에는 사법적 법률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지금 민법하고 있잖아. 실종 선고는 민법, 사법적인 영역에서 사망으로 보는 것이고 뭐는 공법적인 사망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신고해야 됩니까? 사망 신고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공법적 법률관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공법적 적용되지 않는다. 됐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고 밑에 가서 실종 선고로서의 취소인데 요 취소 보기 전에 뭐 요 뒤에 합시다. 그냥 취소부터 봅시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갑이 무슨 불명 상태가 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되고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실종은 1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은, 공시최고 한 다음에 6개월 지났잖아. 갑돌이를 본 사람 신고하세요 했는데, 갑돌이가 있어, 없어? 신고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뒤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뭐합니까? 실종 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소급하는데, 기간 만료시까지입니다. 만료시까지 소급해서 사망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였다고요? 생환했어, 생환. 생환이 뭐야? 비행기에서 뭡니까?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얘가 무인돼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예? 무슨 말이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실종 선고가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응? 갑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을입니다. 을이 누구야? 배우자. 일명 와이프. 예? 자, 실종 선고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제 상속도 받고 다 있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재혼해야 되죠? 결혼합니다. 병하고 재혼을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도 뭐야? 계약이죠? 딱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미치죠, 이제?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 냅니다. 자, 보세요. 그럼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 재혼 관계는 어떻게 되시냐. 어떻게 될까요? 자, 생활이가 돌아왔다. 그러면 이 생활이 돌아와서 이제 뭐합니까? 실효 선고를 뭐합니까? 취소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까지 소급합니까? 요 기간부터 사망으로 가져야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되는 거야. 알겠죠? 계속 살아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진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재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계약일 때는 뭡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이 재혼은 유효입니다. 한 명이라도 악이면 재혼은 무효. 다시 남편이 가야 돼요. 아셨죠? 이 고말의 이유는 뭐예요? 재혼 때문에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29페이지. 실종 선고의 취소입니다. 29조 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것이 증명이 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본인이 생안해서 들어왔어. 우리 청구자 누구였습니까?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였는데 이제 생안했다. 생안. 돌아왔다. 본인 들어가는 거 알겠죠? 들어왔을 때 실종 선고를 뭐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형합한 한 법률행위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일 때 보고된다고? 선의는 보고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실종 선고 생안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린데 자, 그러면은 생안에 돌아왔다. 그러면 재혼했는데 이 남편은 이 남자가 좋거든.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몰랐는데 해야 돼. 알아도. 알겠어요? 그래야 뭐합니까? 이 재혼이 유효가 됩니다. 조금 알았는데 이래 보면 됩니까? 무효가 되고 다시 가야 돼.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호익이에요. 그 다음에 2항.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가 직접 원인을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자, 이것도 뭐일 때만? 선의일 때. 상속받았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선의로. 그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데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선의일 때 무슨 이익? 현존이익. 악일 때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됐어요? 악일 때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시험의 포인트. 실종 선고의 취소는요, 공시최고가 있다, 없다? 이게 포인트야. 실종 선고를 할 때는 공시최고를 하는데, 취소할 때 공시최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인트입니다. 선의일 때는 된다. 계약일 때는 둘 다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단독 계약일 때는 뭡니까? 그 사람만 선의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는 선의인 경우 보호되는데, 선의일 때는 반환하더라도 뭐만? 현존이. 악일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자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뭘 주장해야 됩니까? 몰랐다고 주장해야 돼.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나왔다. 58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갑니다.
3번에 실종 선고에 반가로 3번에 취소 효과 나와 있죠. 원칙은 소급해서 반환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외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D급번 가면은 실종 선고 후 취소에 선인한 행위의 경우는 단독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자가 선이면 돼요. 행위자가 뭐면 된다? 선이면 됩니다. 유하고 계약일 경우는 둘 다 모두가 선인 경우 보호된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재산 취득자가 취득 시효 선의 취득 행간편이시고 이거는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라고? 효과가 원시 취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취득 시효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취득하는데 이 효과가 원시 취득이야. 선의 취득도 원시 취득이에요. 이런 경우는 최초 취득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실종 선고 취소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단 말이다. 무슨 말이죠? 자, 행간편이시고 취득 시효와 선의 취득은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설명할게요. 어떤 내용이냐? 요것도 점유 취득시효를 배워야 되는데 갑의 땅을요, 을이 자, 여기 보시면 이 갑이 땅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불명 상태라고? 생사불명 상태예요. 예? 얘가 무슨 상태라고? 생사불명 상태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점유취득시효 20년간 두 번째 평온공연하게 자주를 중요하면은 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취득하는데 이게 무슨 취득이라고? 효과가 원시 취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최초의 취득자를 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 사람이 실종선고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 있냐면요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도 한번 배울 건데 저 뒤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다는 거는 70에 69페이지 일단 보세요. 69페이지. 소유권 취득에서 점유 취득시효 나옵니까? 성립 요건 한번 보세요.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데 효과가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 취득이에요.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갑의 토지를 A가 몇 년간요? 밑에 그림 있잖아요. 20년 평온 자주로 점유하면은 A가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죠? 갑에게 이전 등기가 등기 치면은 누게 된다고? A가 취득하는데 이 A는 무슨 취득이라고요? 최초의 취득자 된다고. 됐어요? 자 보세요. 갑의 토지를 요 A가 아니고 을이라고 보셨을 때 을이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하면 취득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 점유 취득시효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면 촌동네입니다. 어디 시내는요 조금만 넘어와 보세요. 몇 평이 아니고 조금만 넘어와도 경계 측량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옵니다. 그런데 촌에 가면은 옛날에 뭐 다 참 좋고 다 편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이니까 막 남의 땅 이 서동 그냥 쓰락쓰락 하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 중요하면은 등기함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예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럴 때 을은 뭐예요? 무슨 취득자다? 원시 취득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세관이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사람이 최초의 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는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선의 취득자하고 두 명이 있어요. 알겠죠? 자, 선의 취득하고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의 취득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알겠죠? 자, 선의 취득 뭐 간단히 한번 볼까요? 뭐 뒤에 또 하겠지만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1페이지. 자, 선의 취득은 어떤 거냐? 뭐 뒤에까지 다 합니다. 이제 뭐 하는 김에 해뿌는 거지 뭐. 선의 취득은 뭐냐면은 옆에다가 조카새끼라고 적으세요. 타이틀에 조카새끼. 알죠? 자, 우리가 호로새끼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협의에 묶어온다. 이 조카새끼예요.
조카 새끼 한번 볼게요. A가 이모예요. 이모. 갑이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이모가 이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이 조카 새끼가 팔아제꼈습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됐죠? 이럴 때 선의취득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실제로 우리 수강생 중에 7년 전에 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7년 전에. 자, 어떤 거냐? 이모가 조카에게 자전거 빌렸는데 이 조카 새끼가 돈이 필요해가 이모 자전거를 팔아 제껴버렸어요. 첫 번째 요건. 동산을. 책에 돼 있죠? 동산을. 자, 두 번째. 무권리자가.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무권리자가. 자, 세 번째. 교차로에, 그때 당시 교차로에 자전거 판다고 해버렸어. 20만원. 예? 자, 그래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했다는 게 뭐예요? 매매를 했을 때. 아시죠? 이 받은 사람이 네 번째. 이 사람 양수인 아닙니까? 이 양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원, 공연하게, 자, 선의, 무과실, 평연하게 점유를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취득한다, 선의 취득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요건이 무슨 요건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모 자전거를 조카 새끼가 팔아제껴가지고 매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었는데 이 자전거를 몰고 옥동에 대공원을 가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내 것은 내 걸 알아봐야 못 알아봐. 알아보죠? 나는 멀리서 봐도 우리 와이프 보이면 피하잖아요. 멀리서 봐도 내 건 알아. 맞죠? 그래가지고 팍 가서 막았습니다. 에? 내 건데 네가 왜 들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댕겨. 이랬더만 얘가 뭡니까? 돈 주고 샀는데? 이 우리 수강생입니다. 그래가 이 아줌마가 경찰 신고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도둑년이라면서. 알겠죠? 신고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이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 그때 어디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해 보세요 하니까 뭐 이모고 자전거인데 이 조카로부터는 뭐 받아 내가 돈을 주고 그 교차로 보고 20만 달라고 20만 원 주고 샀는데 자전거 샀는데 이모가 지 거라고 난리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경찰 앞에서 얘기해라. 민법 249조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경찰은 이 민법 249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249조. 자, 그래서 읽으면 됩니다. 자, 설명해줬어요. 법조문도 다 그때 보내줬어, 문자로. 알겠죠? 자, 몇 년간, 자, 보세요. 첫 번째, 동산을. 그 법조문 249조에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거래행위, 법률행위를 하면은 이 사람 받는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공양에 점유하면은 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됐어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내 거지. 네가 와서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모가 뭐냐면 나를 가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카 새끼를 죽여야지. 이렇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몰랐으면 완전히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난리 날 뻔했어요. 이거. 아시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에 한 얘기 뭐, 249조 있네. 그대로, 맞네. 그 사람 민법 알아요, 몰라요? 형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이거 몇 개밖에 몰라요, 걔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의 취득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점유 취득 시어도 원시 취득이야. 의뢰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갑이 가서 뭐 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야. 됐어요? 가볍게 한번 봤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 때 물권법하고 할 때 요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 물권법도 정리를 했습니다.